욕구. 그래서 내 욕구가 뭐였는데, 집의 욕구였는데, 그거를 동행의 그런 소원으로, 그래서 이제 이 부분에서 이제 주로 다루고 있는 거를 생각을 할 수가 있겠어요. 이 부분에서. 그리고 이제 그렇게 하려고 하다 보면, 그걸 하려고 하다 보면, 그러면은 여기에 이제 필요한 것들을 생각을 해 볼 수가 있겠어요. 욕구에서 소원으로 가는 단계의 선순환 사고 활동, 또 준비해야 될 악순환 사고 활동은 뭔지. 그래서 그걸 하게 되면은 욕구 속에서 계속 감정으로 가게 되고 있는데, 이걸 이렇게 올린다면은 그러면은 소원으로 가서 그 소원에서 이제 결심으로 갈 수 있는 그런 상황들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이런 상황의 변화를 위해서 어떻게 선순환적인 생각을 할 수 있는지, 그리고 선순환 사고에서의 핵심은 극본적인 사고였어요. 그래서 극본적인 사고, 극단적인 사고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극본적인 사고로 생각을 바꾸는 것. 이게 되어야 이 주제에서, 욕구에 있는 주제에서 소원으로 갈 수 있고, 그게 선순환되는 거죠. 그러니까 소원이 있어야 안정이 되면서, 그러면서 이 트리거라고 표현한 이 자극이 되고 있는 바로 이 내용을 이제 그렇게 생각할 필요가 없는, 좀 안정적으로 볼 수 있는 그런 마음의 여유를 갖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내용을 극본적인 해석으로, 또 극본적인 사고로, 선순환 사고로 설명을 하고 있어요. 원래 눈물도 별로 없는 분이 어떤 특정 상황인 진로에 대해서 본인과 언쟁이 있게 되면 눈물이 미친 듯이 나는 현상을 보며 스스로 문제가 있음을 인식하고 해결하고자 하니 잘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요걸 이렇게 자각하는 거, 그게 잘했다는 거고, 요걸 이렇게 깨달아 간다. 그리고 또 그런 부분들을 이게 내가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을 할까? 무슨 방법을 하면 좋을까? 그런 면에서 이걸 이렇게 생각하는 자체가 이게 좀, 적용하는 그런 의식이 된다고 볼 수 있겠어요. 그래서, 내 문제가 있는데 이 문제를 어, 어떤 원리로 해결할 것인가. 네, 문제 상황, 경험하고 있는. 그래서 요거를 이렇게 하는 것을 생각하면은, 그럼 그게 이제 타인의 그런, 이제 예시나 혹은 예화나 이런 것들로 좀 더 이해가 될 수 있고, 그게 이제 구체적인 방법으로 변화될 수 있으니까, 그냥, 왜 그런지 모르고 방법만 생각한다든지, 혹은 문제만 괴로워한다든지, 혹은 원리만 찾아보려고 한다든지, 혹은 타인의 예시만 생각해 본다든지, 그럼 이게 다 소모적이 되는 거예요. 이게 연결이 되는 게 중요해요. 이게 연결이 돼야 선순환 사고가 생기고, 이제 자전거나, 자전거가 그렇죠. 체인이 헛돌거나 아니면 빠지면은 아무리 이제 페달을 밟아도 소용이 없어요. 그럴 때 이제 소모적이 되는 거예요. 근데 체인이 연결되면 이것 때문에 이게 생기고, 이게 때문에 이게 생기고, 이렇게 연결이 되면서 이걸 이렇게 적용할 수가 있어요. 그럼 이런 적용하는 사고가 이제 더 높은 사고, 고피질적인 사고가 되고, 고피질적인 사고에서 더 발전할 때 심필적인 생각을 할 수 있으니까, 그걸 통해서 이제 필요한 이제 몸의 어떤 몸의 상태도 바꿀 수 있고, 그다음에 또 내 어떤 행동도 조절할 수 있고, 이제 여기서부터 오는 거는 이제 좋은 것이기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세로토닌이 발현이 되는 상태라 이렇게 오는 게 좋겠어요. 안 그러면은 이렇게 올 수밖에 없는데. 부질적인 뭔가 손해받고 어려웠고, 그러면 이제 그걸 보완하거나 해결하려고 할 때 아드레날린이 생기거든요. 흥분되는 거죠. 그러면은 그걸로 인해서 아드레날린이 몸몸에 퍼지니까, 그러니까 이제 몸에서 눈물이 나기 시작하는 거죠. 신경계에 혼란이 되니까. 그걸 안정시키려면 세로토닌이 필요하고, 세로토닌이 필요하면 심피지적인 생각을 해야 되고, 그래서 심피지적인 생각은 이렇게 적용, 혹은 다른 사람의 모습도 보고 내가 할 방법도 생겨서 내 문제를 변화시켜 나가는 것. 그리고 그럴 때 주제는 소원을 갖는 것. 주제로서 소원을, 욕구에서의 소원을 바꿔야 되겠고, 그때의
제시했던 거는 지배에서 동행, 지배라는 욕구를 버리고 동행하려고 하는 마음을 가지면 그러면은 이게 이제 고폐질적인 세계가 되어서 그래서 고폐질적인 세계 속에서 이런 변화의 모습을 갖는 거죠. 그래서 이 가정의 문제에 있어서 부모님의 그런 참견 혹은 또 부모님의 어떤 영향력 이런 것들로 괴로워하다가 이런 것들을 욕구를 깨닫고 소원을 바꿔서 이제 변화된 삶을 살아갈 수 있다. 이렇게 설명하고 또 이거를 할 수 있게 하는 것이 이제 이 단계에서 중요한 일이 되겠어요. 요걸 이렇게 감안하고서 이제 이 대답을 상담 답변을 보게 되면 이제 내용을 잘 알 수 있어요. 이렇게 해결하는 것은 잘한 거고 과거에 대학을 가고 싶었지만 취업을 권해서 취업을 했고 어릴 때 꿈이 좌절됐고 과거의 사건이 아직 안 돼, 마음에 잘 아직 이해되지 않아서 그렇게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제 내가 그거를 어떻게 좋게 해석하고 그다음에 또 지금 또 바쁜 와중에서 취업 분야를 계속 생각해야 되는 것도 또 이해하기만 하면 돼요. 좋게 이해하면 되죠. 그리고 그러한 주제를 이제 동행으로 생각을 해서 동행의 인도하심, 또 함께하심, 뭐 그 일을 한다는 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일을 한다는 걸로 시작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못했던 거를 생각하는 것보다 아는 거, 할 수 있는 거 이런 것들을 하는 게 중요해요. 그러면은 아까 얘기하셨던 그런 음, 변화된 삶을 하나하나씩 살아갈 수 있는 것이죠. 자, 계속되는 말이 있습니다. 님은 진로 문제에서 좌절의 원인이 부모라님이라 생각하기에 미움, 원망과 미움의 감정이 있는데 이 감정에는 근원적인 나의 원함이 있습니다. 미움, 원망, 미움 이런 거에는 근본적인 나의 원함이 있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거. 그러니까 내 꿈, 내 비전, 내 행복, 이제 내 것들을 생각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 감정이 생기고 눈물이 나는 것이 그렇게 표현되는 거고 그리고 그런 마음의 그 진짜 원인을 생각하면 자기의 뜻대로 이루어지기를 바랬던 마음. 다시 말해서 이제 이런 욕구를 지배 욕구라고 하거든요. 뜻대로 컨트롤하고 좌지우지하려는 마음. 그런 것들 때문에 오히려 그게 흥분이 돼서 그래서 이제는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없게 되는 상황이 되는 거예요. 마음의 뜻대로 하려고 하면 할수록 내가 눈물을 이제 주체하지 못하는 상황이 되는 거죠. 아이러니하게. 근데 이제 그걸 해결하려면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가려고 하고, 그다음에 과거의 괴로움에서 벗어나 새로운 마음을 가지려고 해야만 해요. 그러면 그렇게 되는 거죠. 왜냐하면 그게 소원이 그걸 간절히 바랬으니까 그거를 이렇게 하게 되고 이게 또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이 앞으로 변형되는 그런 삶의 모습들의 적용을 생각해서 원리에서부터 한 단계 적용해 나가는 그래서 이 원리를 설명하고 그리고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를 설명하고 그 다음에 다른 사람이 예화라든지 또 누군가 그렇게 했다는 그런 어떤 경험담이라든지 나도 이전에 그래 봤었다는 어떤 나의 과거의 경험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이제 나중에 직접 알게 되면 이런 것들이 다 도움이 될 수가 있겠어요. 그럼 여기서 이렇게 갔다가 이제 일로 원리로 연결이 되는 거죠. 소모적 사고에서는 아무리 배워도 그게 이렇게 연결되는 법이 없고 적용적 사고일 때만 이게 연결이 돼요. 그러니까 풀이 자라도 이게 이렇게 넓게 자라는 풀이 있고 넓게 자라는 식물이 있고 아니면 그 하나만 자라는 식물이 있고 그런데 이제 우리가 소모적인 사고에서는 딱 그거 하나도 하다가 뭐 말라 비틀어지는 그러면 소모적인 거고 근데 적용적인 사고는 그 관련된 생각을 많이 해보는 거예요. 관련된 생각을 많이 하면 생각이 넓어지고 또 이해도 빠르고 그래서 적용적 사고가 이 이 문제의 유형은 어떻게 생각할 수 있는가 하면은, 진로 문제. 그래서 합의 문제라고 할 수 있겠어요. 합의에서의 진로를 생각하는 거죠.